이렇게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 곳곳에서 약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도 70여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LA 폭동이 재현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현지 교민들 상황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한 한인 의류 상점. 어디선가 몰려온 사람들이 가게의 닫힌 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한인 상점. 대낮에 마치 쇼핑을 나온 듯 수십 명이 가게에 몰려들어가 태연하게 물건을 휩쓸어갑니다. 차량을 타고 떼지어 다니며 전문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100여대는 넘게 왔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차량이 와서 위험해가지고 거기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경찰이 시위 진압에 나선 탓에 상점을 지키는 건 온전히 상인들의 몫입니다. 경찰이 와달라고 얘기해도 못 온다고 직접 하더라고요. 너도 빨리 도망가라고. CCTV로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아침에 30여 년 삶의 터전을 잃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저녁 9시까지 가져갔어요. 새벽에 또 불을 질러가지고 아침에 나갔더니 완전히 쇠 기둥만 남고 다 내려앉았더라고. 1992년 흑인 폭동 당시 큰 피해를 봤던 LA에는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도 무장 병력이 배치됐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거 황당하게 깨졌더라고. 이거 다시 우리가 또 서야 되냐, 옛날처럼 지붕에 올라가야 되냐. 코로나19로 봉쇄령이 완화된 지 얼마 안 돼 다시 가게 문을 닫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달 이상 비즈니스를 못했잖아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한인 사회 역시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시위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애틀란타에서는 한인 선교단체가 시위대에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타겟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히스패닉이면 히스패닉대로, 아니면 아시안이면 아시안대로. 외교부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Site in Santa Monica. Take a look over the weekend. There was a hug there and a handshake between SWAT officer Scott McGee and a protester there. Amidst all the cheers there, some in the crowd read his uniform, cheered and started chanting his name. Officer McGee as well. When they read the name, you could see his face was covered, but they could feel the moment, chanting his name continuously into the crowd. We need to. Strong emotions at this Black Lives Matter rally in Upland. One protester broke through the divide and went in to share some love in the form of hugs. She hugged 2 officers while they were standing watch. Say something, and call out the people that are trying to ruin their movement. And this is about honoring the memory of George Floyd. And people that a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t for their own financial gain, well, that's not a cause. Sheriff, if you can hold the line here for 1 second, we want to tell our viewers that we are continuing our coverage of breaking news and keeping a very close eye on 2 peaceful protests, one in Hollywood, the other in downtown Los Angeles, again, over the death of George Floyd. And Sheriff, and while we have you here, I want to ask you, there's been some interaction with your deputies and some of these protesters.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시위대, 이 시위대를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단순 규정, 폭도들이다, 아니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평화시위대다, 단순히 규정하기에는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오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홍콩 시위 아시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홍콩의 왜 대다수의 대학생들과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넘어간 뒤로 그 전에 렌트비가 지금 3배, 4배, 물가가 3배, 4배가 폭등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서민들. 근데 왜 이렇게 폭등했냐면 중국의 거대 자본, 또 정확하게 말할게요. 중국 갑부들, 부동산 투자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혼자 독차지했던 중국의 왕서방들의 검은 돈들이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그렇게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렌트를 사는, 홍콩의 테넌트 렌트를 사는 사람들의 그 아파트가 전에는 한 달에 2,000불이면 살았던 아파트 값이 지금 5,000불, 6,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홍콩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제가 떠나오기 전에 20년 전에 서울에 뭐 아파트, 제 기억에도 저의 첫 신혼 아파트가 새로 지은 저기 공릉동 그 태릉 64 4천 몇만 원이었거든요. 4,500만 원이었나 전세가. 근데 지금 거기 4천 몇백만 원은 택도 없지 몇 억으로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고 홍콩에 살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바로 이 가장 홍콩의 사람들이 시위할 수밖에 없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실 좀 풀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오늘 뉴스에도 지금 LG전자가 한국의 LG전자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기 남해 쪽에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의 LG전자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LG전자에서 구미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 공단 쪽 사람들은. 당연하죠. 이 구미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구미 그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전하게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값싼 노동력이죠.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뭐 노사분규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해서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디? 베트남.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애플의 공장, 아이폰의 공장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스티븐 잡스 때부터 애플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했지만 가격도 안 맞고 이미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건 그걸 커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막간 광고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본사 저희 시사모에서는 안 하죠. 저희 본사에서 가끔 저희 본사가 이제 아이폰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잖아요. 보면은 그 아이폰 박스에 그 Manufacture Made in China라고 써 있다고 이게 미국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무식한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또 클레임도 거세요. 나는 미국 아이폰을 샀더니 왜 중국게 왔느냐. 야, 정말. 근데 이게 왜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모르면 이제 안내해 드리거든요, 저희가. 저희 본사 CS팀에서. 다다다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번 우기면 끝까지 우겨요. 그리고 요즘 한국은 무슨 소비자 보호, 그런 데가 정말 많더라고.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거 샀는데, 아니, 미국 아이폰을 샀는데, 중국게 왔다. 한번 우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예전에는 뭐 전자제품 시장 꽉 잡고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인데, 그렇게 되면 구미 지역에 그 다음에 여론이 모든 것이 믹스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LG전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LG전자의 노사 협의회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LG전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우리가 희생하여 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프로핏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근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행을 하면서 저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일본 해안선 도로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쭉 며칠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와, 미국의 부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봄직한 그 성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성입니다, 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접도 하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뭐 가까이 여기 보면 말리부 비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바다의 그 전망 좋은.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백인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냐면 값싼 흑인들의 노동력을 제가 착취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또 댓글 걸지 마세요. 값싼 흑인들의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것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역사로 돌이켜 봤을 때. 톰 소요의 뭐 엉클 톰 소요의 뭐 톰 아저씨 기억나시죠? 저는 한편으로 지금은 뭐 미국의 그 법으로 뭐 유적지 이렇게 막 인디안 마을 그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저는 미국의 원 인디언들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 미국의 땅에 도착한 외지인들, 이제 그 뭐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잖아요. 여기 있는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죠, 인간적으로 맞이해 줬어요. 우리가 뭐 지금 너무 이쪽 백인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서부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야, 인디언들은 정말 잔인한 것들 아니야? 완전히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저렇게, 그거 아닙니다. 인디언들은 정말 인간미가 펄펄펄 넘치는 순수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넘어온 뭐죠? 배 타고 넘어온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근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배를 타고 왔던 이 땅에 지금 콜럼버스의 후예들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소유욕. 그러면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 토대 위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이 흑인과 백인의, 특별히 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는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이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콜린 우다드라는 사람이 쓴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나왔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미국의 인종 문제는 미국이 풀지 못한 하나의 숙제로 되는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미국은 하나였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말만 그렇지. 이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전라도와 경상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미국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약하다 걸리면은 정말 종신형. 여기도 뭐 야동 같은 거를 아동 야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은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다음에 마약 종신형이에요, 거의.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것, 그 레시즘이라 그러죠. 근데 왜 그거를 종신형이라 굉장히 엄격한 금지를 하냐면, 그 부분을 허락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엄격하게 하는 것의 뚜껑을 살짝 열고 보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 사실 92년에 LA 한인 폭동의 문제를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어요. 한인들에게도. 당시에 로드니킹 사건이었나요? 그 흑인들이 미국 경찰이나 이것 통해 그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흑인들의 분노가 계속 표출되고 있는 때에, 당시에 이 LA 쪽에 많은 한인 분들은 흑인 지역에서 리커스코를 하든 가게를 하든 해서 결국 흑인들을 손님으로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절대 흑인들을 쓰지도 않았고, 흑인들을 무시했고, 굉장히 무시를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구였죠?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한인 여자 마켓에 어느 소녀가 와서 훔치는 거 가정 속에 총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분노가 이 한인들 쪽으로 터지면서, 사건이 터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경찰들은 신고를 한 코리아타운에 와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베벌리힐스 쪽으로 가서 이 폭동난 흑인의 폭동대가 베버리힐스, 즉 백인들의 도시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인타운이 불타고 있는데 경찰들은 안 와. 그래서 한인타운의 수많은 교민들이, 특별히 예비군 출신, 예비군이죠. 군대를 나온 들이 모여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부대가 아니죠. 아무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지금 어저께 LA 한인타운에 배치된 가주 방위군이 투입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몸으로 덮여서 싸웠던 거예요. 그 폭도들을
앞서. 왜? 다 불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 이미 92년도에 그렇게 재현되고 있었어요. 이게 28년 전인가요? 92년도면 그쵸? 그때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LA 한인타운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좀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미국의 주 언론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냐면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총으로 방어하는 한인 교민들의 모습을 방송에 다루면서 마치 우리들을 폭도처럼 다루었어요. 우리들을 총으로 저렇게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총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없었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총 쏘지 않았어요. 위협 사격이죠. 예, 못 오게 만드는. 하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시봉의 이장희 씨가 이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방송국을 일대 사장이었는데 정말 책상 하나 놓고 방송했던 정말 동네 방송국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들의 이거를 대변해주는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죠. 24시간 체제로. 그게 사실 라디오 코리아가 그때 역사적인 획을 그으면서 부시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라디오 코리아까지 방문해서 뭐 이렇게 지하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최근에 라디오 코리아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죠. 그때에 비해서는 거대 한인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국으로 자라났지만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대체 라디오 코리아인지 광고 코리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인들도 지난 주말에 제가 저희 희사모에서 잠깐 다루었지만 지금 몇몇 가게들은 그렇게 약탈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혀 특집 방송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요건 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심지어 이런 개인 유튜버들 희사모 같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밤낮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돈 받고 하는 직업이 방송인데 그들은 침묵하고 우리는 돈하고 상관없는 저희는 오히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표해 주시는 건데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콜린 우다드가 쓴 분열하는 제국에 보면 미국의 인종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역사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지만 풀지 못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UC 리버사이드의 인종학과 교수님으로 있는 장태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오늘 그 아침마당에 그 게스트로 그 전화 연결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보시라고 했죠, 아침마당. 보세요. 정말 좋아요. 예. 내일은, 잔청 변호사가 나와서 여전히 지금 이 시위 속에 가려져 있는 여전히 이 정부의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걸 계속해서 다뤄주시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침마당 무슨 돈 받고 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독립군의 후손입니다. 직계.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고 덕분에 저희는 정말 잘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쑥대밭이 됐죠. 그 재산을 다 의병활동 하시는데 쓰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의병의 역사, 미국의 그 독립의 역사를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LA 쪽에 지금 그 후손들도 살고 있거든요. 이분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곳에서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 장태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게 됐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흑인 사회라든지 한흑 간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 권위자세요.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그래서 미국 주류 학계에서도 이분을 초대하거나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 교포들의 자랑이시죠. 근데 또 교포들이 워낙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정확한 거를 또 삐딱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교수님이 트럼프의 이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으시니까 또 트럼프 빠들은 또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이 보수는 원래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저 운동권 아니거든요. 저 운동권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건전한 보수는 오히려 그런 데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방송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흑인 사회, 특별히 이 흑인 사회가 무엇이 문제냐 봤을 때는
첫째는 흑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너무너무 지금 양극화라 그러죠. 경제적인 불균형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그 방송을 통해 알았는데요.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50%가 넘는답니다. 누가? 흑인들이. 자, 못 살아요. 이제 교육도 50% 이상이 중고등학교를 중퇴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일 먼저 잡을 잃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흑인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점점 쌓여 있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국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까먹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판사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양극화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중산층이 없이 한 사회가 마치 모래시계처럼 상류층과 이 하류층이 계속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시위와 폭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거는 20, 30대가 흑인의 20, 30대가 감옥에 있는 흑인이 대학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대박이죠. 20, 30대 흑인들이 어디에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감옥에 있는 흑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 경찰에 의해서 흑인들이 강압하고 죽는 사건들이 묻혀져 있었지만 지금은 SNS, 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SNS와 함께 바로바로 공유되면서 지금 이게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의 그러니까 주류 사회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점점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단지 내가 아시안의 피부색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계속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어디든. 한편으로 이런 분도 있으세요. 조금 제가 좀 심각하게만 말씀을 푸는 것 같아서 이번 이 서요 사태가 음모론이다. 이 트럼프 행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론이다 해서 이렇게 좀 어떤 유튜버 저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음모론은 그냥 한번 듣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삼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시위를 보면서 우리 히사모의 영상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이렇게 달아주시잖아요. 저희는 욕하는 것 빼고는 다 그냥 내버려요. 욕을 하시기 때문에 삭제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견을 낸다고 저희가 삭제하지 않아요. 도배행위라든지 욕하시면 삭제되지만 웬만한 의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저희와 입장이 틀리더라도 존중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희망적인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니까요. 자, 이번 시위대를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번 시위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예전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폭동의 주체가 되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LA로 말하면 사우스 LA 지역, 캄튼, 사우스 LA 지역을 지금도 가보면은요, 제가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그곳 동네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멋모르고 한번 예전에 갔다가 정말 공포 영화를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창문에 쇠창살들이 다 있고 동네 자체가 그 다음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거기는 총소리가 들리고 사건 터지면 경찰들도 안 간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 지역을 관할로 받은 우체국이나 UPS나 페덱스나 DHL 직원들은 얼마나 살떨릴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지역에서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오래전에 제가 이때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레드라이닝이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쪽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시위의 어찌 보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쪽 일단 요 가주 지역만 봤을 때는 그로브몰이라든지 산타모니카 비치라든지 베벌리 힐스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시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그쵸?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부촌이죠. 잘 사는 지역이죠. 백인들이 사는. 자, 정리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고 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안에 약탈꾼, 조폭 들이 끼어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LA 한인 폭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시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일명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지. 그쵸? 이 시위대 틈 속에 들어가. 근데 그들은 피켓을 들지만 처음부터 이 플로이드의 이런 죽음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이렇게 격렬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반정부주의자의 액션으로 취하는 쓰레기들이죠. 제가 웬만하면 정말 이런 표현은 또 안 쓰는데 간만에 나와서 제가 욕합니다.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산타모니카 비치에서도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지만 그 시위가 변질되게 만들었던 이들이 뭐냐면 시위대에 숨어있던 조폭 약탈꾼들의 약탈꾼. 그들은 처음부터 도적질이 문제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개 알려드릴게요. 미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위대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안 되는 거야. 한국말 공부 좀 해야지.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곳에 헬기가 항상 떠요. 그 헬기가 위에서 왜 뜨겠습니까? 뭐 방송 촬영하려고? No. 위에서 지금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누구를? 약탈하는 인간들을. 약탈범들. 최근에 여러분, 이 3D 안면 인식 기능이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한 줄 아시죠? 지금 다 이 찍힌 것들을 파일링하고 있어요. 파일링.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가세티 시장도 그랬고 발표했죠. LAPD에서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그리고 각 가게들마다 다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 제 영상에서 여러분 잠깐 보셨죠? 약탈하는 약탈꾼들이 CCTV 보면서도 웃고 막 V자 그리고 그러는데 도둑질을 해도 무식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잡혀요. 평화 시위에서 이 폭력배들 약탈자들은 기생충이나 이 바퀴벌레지 그들이 시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폭력 약탈자들의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흑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거기 가만히 열어보면, 그쵸. 아시안들도 많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 사람도 돼 있다 그랬죠. 저 워싱턴 DC 쪽이었나? 대중에는 뭐 20대, 보통 20대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아마존, 딜리버리는 아마존 그 차도 세운 다음에 거기서도 강탈을 하더라고요. 개 중에는 정말 갖고 싶었는데, 또는 뭐 젊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렇게 혈기에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인생의 책임은 지셔야겠지. 또 한 가지 두 번째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시위대에서 체포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근데 체포하고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미네소타 주지사는 80%가 외부에서,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음모론, 그러니까 좀 반정부주의자들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 여기 산타하나, 얼바인 옆에 산타하나시도 굉장히 격렬했는데, 자꾸 보면 산타하나 주민들보다 외주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워낙 시디도 여러, 얼바인에서 산타하나 가는데도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꼭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뭔가 기존에 있었던 시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드라이닝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 미국에서 빈곤층 거주 지역의 주로 흑인들에 대해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배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레드라이닝은 인종차별이 최근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1960년대까지 흑인들을 한 지역에 묶어두면서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 걸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론을 신청해도 돈이 안 나오게끔, 영원히 가난이 반복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블룸버그의 이 공동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 이 흑백 간의 차이는 크게 4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 부모의 존재 여부, 고용 형태, 그다음에 소비 규모. 그러면서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인종 간 차별 및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시위대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꼴통 보수, 완전히 오른쪽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 오른쪽이 하는 얘기는 뭐죠? 흑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랙호크 정말 와, 아프가니스탄에서나 영화에서 봤던 블랙호크 비행기가 지금 워싱턴 DC의 비행기가 아니죠. 헬리콥터가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낮게. 시위대에게 공포감을 조성.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샌디에고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공포감이 온다는 거. 그리고 장갑차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는 오늘 미국 뉴스를 지금 24시간 동안 저희가 좀 틀어놓고 있는데 보면은 참 놀라운 거에 가주 이 방위군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들. 시위대 앞에서. 그건 뭐냐? 그쵸, 우리도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서로 허그하고, 서로 안고, 서로 사진 찍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러한 순수한 시민의 의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는 또 말할 것 없죠. 카스트 제도에 그 얼마나 시위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폭도들은 시위대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폭도들은 시위대의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빈대라는 표현이 맞겠다. 바퀴벌레보다 빈대. 그들은 이 시위하고는 아무도 상관없는, 항상 어수선할 때 약탈을 일삼는 범죄자들인 거죠. 그들 말고 순수한 시위대는 누구냐? 그쵸. 지금 영상에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죠, 벌써.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쵸, 폴리스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물병을 건네며, 서로 무릎을 꿇으며 함께 격려하며, 이러한 모습의 시위대가 이번 시위대의 주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종과 피부색과 연령과 다 상관없이. 자, 영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되게 많이 길어졌죠. 앞에 영상까지 하면 좀 넘어가는데, 이번 시위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도 이렇게 구분돼서 좀 바라보셔야지만 지금 미국의 이 시위 사태를 보다 볼 수 있고요. 저희 히사모는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히사모의 입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범죄, 방화, 폭력, 약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폭력 시위는 그 어떤 거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설령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차별 할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폭력 시위로 가면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운동하셨던 진보운동 진영이 너무 과한 액션으로 인하여 대중들의 지지 기반을 놓쳐버리는 수도 없는 과오를 범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동이 성공하려면 절대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떠한 약탈 범법, 그러니까 미국은 평화의 시위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시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주 언론을 향해서 방패를 저렇게 저건 또 경찰이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미국 경찰을 다 또 매도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니까요. 미국 경찰 안에는 저런 일부 경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압니다. 여기 뭐 얼바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도 힘든데 인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매너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진짜 편견을 가지게 돼요. 어떤 편견? 예. 그냥 인도 식당 안 가게 돼. 왼손으로 볼일 보고 닦는 저 인간들이 먹는 걸 왜 굳이 먹어야 되느냐. 근데 그게 이제 편견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흑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번 시위대를 바라볼 때 이 시위대가 추구하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모든 이 양극화의 문제는 분명히 옳은 겁니다. 이 시위를 그래서 저희는 지지합니다. 지금 보면 시애틀인가요? 예,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죠. 선교단체가 시위대에게 물병을 나눠주고 음식을 제공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일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LA 한인회를 통해서 저는 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시위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할 때 이 시위대에 붙었던 빈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미국 주류 사회가 제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었는데,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막 횡설수설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항상 녹음을 하면 갈등이 있어요. 아이씨, 올리지 말까? 뭐야, 횡설수설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횡설수설해도 횡설수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넉넉히 받아주시는 우리 히사모 가족들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봤더니요, 저희 사이트가 8,000명이 넘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28일 동안 무려 3,000명 이상이 구독을 해주셨네요.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